안녕하세요. 연애 고민 사랑 시간입니다. 오늘의 판 보죠. 다 좋은데 대화법이 안 맞는 남친. 자기중심적. 요게 제목이고, 빠르게 또 사연을 보도록 할까요? 저 28살이고 5살 연상인 남친이랑 사귄 지 60일 정도 됐는데요. 참 착하고 바르고 얼굴 키 다 괜찮아요. 다만 대화가 안 통할 때가 많은데요. MBTI로 하자면 전 ESFJ, 남친은 INFJ. 일단 정말 재미가 없어요. 뭐 재미는 저에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. 제일 안 맞다. 심지어 좀 화가 난 대화법이 뭐냐면요. 티키타카가 아니라 티키티키. 즉 본인 위주로 말해요. 예를 들어 나는 A를 좋아한다 그러면 왜 좋은지 저에 대한 질문 말고 자기는 B를 좋아한다. 자기 위주로 말해요. 오늘 친구들이랑 A를 했어. 이러면 나는 B를 했어.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직접 말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운동 끝나고 집 가려니까 천둥치고 비 내려서 무섭다고 전화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도 비 오던데? 이러는 거예요. 이걸로 좀 크게 화냈습니다. 이런 식의 대화를 할까요? 저에 대한 궁금증? 뭐 이런 건 안 물어보고 주제가 나오면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. 이걸 말해봤는데 이걸 크게 못 느끼더라고요. 사람 자체는 진짜 착하고 배려도 많이 해주는데 이런 대화법이 대부분이다 보니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네요. 제가 예민한 건지 대화법이 안 맞는 건지 원래 이런가요? 라는 글이었습니다. 자, 분석을 좀 해볼까요? 그러면 먼저 60일 정도 됐다. 서로 안 맞는 부분이 하나씩 눈에 들어올 만한 시기고 모든 게 다 괜찮다. 대화가 안 통할 때가 많다. 성향이 이거 제가 MBTI 궁합 보니까 ESFJ하고 INFJ 아주 안 좋은 궁합이더라고요. 연애 참 어려워요. 가장 중요한 게 대화법이 본인 위주로 말을 한다. 사실 이거는 약간 상대적인 거라,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. 여자 본인 위주로만 말한다. 좀 깊숙하게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거긴 한데 남자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라는 점. 이 예시를 보고 조금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? 나는 A를 좋아한다. 이러면 왜 좋은지 저에 대한 질문 말고 자기는 B를 좋아한다. 자기 위주. 근데 이것도 그 방금도 얘기했지만 남자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여자분도 나는 A를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위주로 말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 뭐 너는 뭐 좋아해? 뭐 묻는 걸로 가던가 뭐 그래야죠. 아니면 나는 A를 좋아하는데 너는 어때? 뭐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좀 약간 똑같아요. 나는 A를 좋아한다. 그러면 남자는 나는 딴 거 좋아한다. 그렇게 되는 거죠. 이거에 대해서 여성분이 원하는 건 남친이 이 주제에 관한 것을 되묻기를 원하는 거죠. 플러스 공감까지 해주면 너무 좋고, 친구들이랑 A를 했어라고 했을 때 글쓴이가 원하는 건 남친상 그런 건 남자는 먼저 여자친구의 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. 딱 저걸 물었는데 여자친구 톤이 괜찮아. 그러면 오, 되게 재밌었나 보다. 어땠어?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나는 대화를 이어가야죠. 근데 여자친구 톤이 안 좋아. 그럴 때는 또 조심스럽게 뭔 일 있었어? 괜찮아?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? 조심스럽게 티키타카를 이렇게 이어가야죠. 그러니까 쓰니가 약간 원하는 남자는 약간 이런 방향의 남자를 원한 것 같고, 하지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. 성향 차이예요.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,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남자처럼 저렇게 그냥 말을 하는 것도 오히려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. 또 예를 들어서 오바해서 너무 챙겨주고 너무 꼬치꼬치 묻고 과도하게 하는 게 또 싫을 수도 있어요. 너무 자상함이 또 너무 지나치거나 약간 막 스토커처럼 막 또 집착이 심해지던, 이
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얘기를 더 해보면 여기 말을 했잖아요. 천둥치고 비늘어서 무섭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여성분이 좀 크게 화냈어요. 예를 들어 남자가 저 말을 딱 들었어요. 천둥치고 비내려서 무서워. 근데 남자가 거기 어디야? 너가 원래 가는 헬스장 맞아? 너 원래 이 시간에 운동 안 하잖아. 진짜 운동한 거 맞아? 딴 거 한 거 아니야? 막 계속 물어. 꼬치꼬치. 이러면 또 피곤하죠. 혹은 막 다그쳐. 아니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야지. 우산도 챙겼어야지. 내가 평상시에 일기예보 좀 보라고 했잖아. 막 뭐라고 하면서 극딜. 네. 이러면은 또 이제 다른 의미에서 또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남친은 우리도 비 오던데? 이 정도잖아요? 그래서 막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친이 뭔가를 정보 제공을 했어요. 남친은 정보를 받았고 자신의 정보를 준 겁니다. 서로 정보 공유한 거예요, 그냥. 하지만 여기서 여성분이 원한 건 본인 상태를 공감해 달라는 거죠. 여자친구가 무섭다고 했잖아요. 남자는 무서운 걸 걱정해줘야 합니다. 이게 쓰니의 니즈죠. 왜 날 걱정 안 해주냐. 내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데. 또 한 가지, 남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저런 상황에서 저 상황을 해결을 해주려고 하죠. 해결도 좋은데 해결보다 먼저 감정적인 공감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. 요게 키포인트. 남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여성분이 예민한 건지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. 예민하다기보다는 성향 차이이고 성향이 맞는 분끼리 만나는 게 가장 좋다. 성향이 안 맞는 걸 바꾸려면 서로 엄청 노력해야 합니다. 남자분 성향을 바꾸려면 두 분 다 엄청 노력해야 하는데 여성분이 친절하게 계속 어느 정도 말을 해줘야 해요. 근데 이런 것이 또 쌓이면 서로 말할 때 자기 검열하게 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타협점도 필요합니다. 어렵죠?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차분하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남성분이 맞춰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화를 할 때 여성분이 원하는 바를 확실히 말하는 게 좋다. 여성분이 운동 끝나고 집 가려니까 천둥치고 비 내려서 무섭다고 했잖아요. 한 걸음 더 나가서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하세요. 비 내려서 무서운데 데리러 올 수 있어? 비 내려서 무서운데 오빠 노래 좀 불러줘. 재밌는 이야기 좀 해줘. 비 내려서 무서운데 빨리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. 이런 식으로 비 내려서 무서운데 뭔가 좀 해보라고. 무섭다거나 정확한 본인이 원하는 걸 그냥 뒷부분에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. 뭐가 됐든. 남자는 정확하게 말 안 해주면 잘 몰라요. 눈치가 빨라서 알아주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릅니다. 근데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만나야 하나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또 노력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. 근데 저 생각이 너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림으로 가야죠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괜찮은 댓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풀. 아니, 슈르의 딩거님이 야 너도 똑같아. 네 대화법에 대해 지적해줘. 나는 A를 좋아한다. 오빠는 뭐 좋아해? 오늘 친구들이랑 A를 했어. 오빠는 오늘 뭐 했어? 오늘 끝나고 집 가려니까 천치고 비내도 무서워. 거긴 비 안 와? 너부터가 대화를 네 위주로 시작하잖아. 그러니 상대도 지 위주로 하는 것이고. 같은 것들끼리 만났는데 뭐 문제야. 요거 물으라고 하는 거죠. 배풀이 이런 게 많네요. 야 너도 자기중심적이야. 그리고 그놈의 MBTI 좀 그만 가져와. 무식해 보이니까. 크크크크. 그 와중에 지도 지 중립적으로 의견 써놓고 남이 맞춰주기만을 바라고 있네. 네 남친이 여기 글 써도 네가 글 쓴 거랑 똑같을걸? 제가 한 얘기랑 좀 많이 비슷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남자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예민한가요? 하는 물음하는 얘들 대부분인 본인이 예민하다. 이거는 뭐 100%라고는 할 수 없죠. 여기 찬반 대결? 댓글들 엄청 공격적이네. 저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. 제 주위 사람 중 한 명이 그래요.
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자기 위주의 얘기를 해요. 궁금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 A가 하긴 아침에 삼겹살은 보통 안 먹는 게 일반적이긴 해 하면은 나 오늘 아침에 삼겹살 먹었는데 뉴스에서 코로나 동선 겹친 사람 추적한다더라. 나 코로나 검사 받고 왔는데 회사 앞에 제육볶음집 인기 많더라고요. 나 거기 먹어봤는데. 대답이 끝이라고.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.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.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서로. 네. 상대방이 끊어버렸으면 내가 또 이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. 베풀 아닌 것 중에 좀 괜찮은 거 있나? 한 2개만 더 볼까요? 아, 요거 좀 시원하네요. 그놈의 티키타카. 크크크. 너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게 의무도 아닌데 뭔 그런 걸로 화를 냄. 안 궁금하니까 안 물어보겠지. 만남에 있어서 엄청난 부분인 대화 방식이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. 네가 뭔데 고치려고 하고 있어. 이게 아주 약간 사이다. 맞습니다. 이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빠빠이 해야죠. 네 남친은 뭐 네 화법 다 마음에 드는 줄 아냐. 그거 하나하나 지적해야 되는 너 같은 애들 보면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스님되고 싶음. 온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참아주고 산다. 다 나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는 걸 제발 인지하고 살아. 남자분이 쓴 건가요? 스님? 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. 안 맞으면 그냥 헤어져야죠. 스님은 남친에게 있어 예민하기만 한 여친일 뿐이다.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. 여기 내 남친도 그럼 그냥 그런갑다 하면 돼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을 수 있는 정도면은 참으면 되는 거고 못 참으면은 헤어져야죠. 아니면 본인이 바뀌거나. 얘기가 남친 위주라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전부라면 댓글들 많이 받겠는데 저도 비슷한 사람 만나서 알 것 같거든요. 저는 전 남친이 무슨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춰주는 편인데 제가 남친에게 제 얘기를 하면 제 얘기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본문처럼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.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해도 걱정은커녕 자기는 머리가 아프다는 둥 대화 전환의 수준 같을 정도로요. 만약 후자라면 헤어지는 게 맞을 거예요. 갈수록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와는 멀어집니다. 이런 경우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. 맞습니다. 대화가 재미없는 거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거면 큰 문제 많은 것 같은데요. 적어도 남편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베프처럼 살고 싶다면 나중에 부부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줘야 할 때가 오거든요. 적어도 티키타카라도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듯. 하지만 그 외 모든 게 마음에 든다면 스니가 상대에게 맞춰줘 보던가. 여기까지 볼까요? 단편적인 것만 본 것이고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이게 맞다 라고는 단정은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더 발전하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. 구독 좀 해주세요. 안녕.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.